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과 너무 오래 친하게 사귈 경우에 생기는 낙인에 대해서 말이 좀 만들어낸 말이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를 즐기면 어떤 단점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당하는 거를 즐긴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저처럼요. 보통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용해 먹고 싶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꽤 드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본심은 진짜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저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은 본심과는 다르게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솔직해서 마음에 든달까? 그런 거.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은 그렇죠. 저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본심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본심은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많이 괴롭혀주고 놀려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쿵짝을 잘 맞춰서 노는 방법을 좀 잘 알게 됐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저는 이 낙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제 옆에 있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괴롭히는 사람 옆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이 더 재밌게 괴롭힐 수 있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타격감이 좋다고 하죠. 저는 이제 이 타격감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일부러 타격감이 좋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게 연구를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맞는 거를 맞고 괴로워하는 거를 굉장히 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 옆에는 약간 친구들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어하고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잘 때리는 사람이 저를 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5년 전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좀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도 사실 이제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어떤 캐릭터 대 캐릭터로서는 재밌는데 사실 속은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누군가 저를 괴롭힌다, 놀린다, 그러고 하면은, 그리고 남들한테 비웃음 당한다, 이러면은, 나는 왜 꼭 이런 역할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역할을 제가 자처해서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괴로워서 힘드니까 힘든 내색을 하고, 남이 괴로워도 맞고, 안 아픈 척, 재밌게 넘기는 척, 이런 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잘 괴롭히는 사람도 제 옆에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괴롭힘 당하지 않고 그런 쿵짝을 맞춰주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과 또 친하게 쿵짝을 맞춰서 대화하는 법도 제가 레벨이 낮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캐릭터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또 괴롭힘을 많이 당해온 사람들 편에서도 또 속하지 못하고, 왜 항상 이제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친해지고 말을 편하게 하다 보면은 좀 유머러스하게 자꾸 괴롭힘 당하는 상황을 자처하려는
그런 성격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게 낙인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하지 않은 낙인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치면 툭 잘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자처해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봤는데 그게 쭉 그렇게 하면은 또 나름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고치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낙인에 대해서 그런 고칠 수 없는 이제 한번 그런 쿵짝을 맞춰주는 삶을 살다 보면 살아온 결과 생기는 낙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간은 또 본능 어떤 감각 육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 제가 또 옆에 이제 주변에 친한 사람을 못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결핍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거는 또 따로 영상을 찍기는 그러니까 주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같이 엮어보겠습니다. 이 어장관리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그냥 이게 어장관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또 한 사람하고 또 카톡을 해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은 어장관리를 당했다고 치죠. 근데 어장관리를 하는 분들의 유형이 사기꾼의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다. 수법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너무 좀 속대가지고 좀 말하기가 싫은데 뭘 줘 주기는. 아무튼 밀고 당기는 그 스킬이 사기꾼이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이 로맨스 사기나 어떤 사기를 하다 보면은 당신이 나를 그 경제사범도 그렇고 사기꾼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돈 잘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수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기꾼 다단계든 계속 그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끝까지 따라하다가 점점 많은 걸 주게 되면은 많은 걸 결국에는 내가 줄 게 없게 되는 순간이 되면은 결국 팽당하고 그런 게 굉장히 수법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 어장관리를 한번 당해보니까 아니 어장관리를 당해보니까가 아니라 제가 어장관리를 당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또 사기를 많이 당해본 게 아니라 사기꾼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얘가 대충 본심이 좋아 보이진 않는구나 라는 거를 금세 느낄 수 있었다 라는 어떤 뭐랄까 장점 아닌 장점.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꾼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그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발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장관리를 당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은 사기를 당해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기꾼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기꾼 수법을 좀 잘 알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얘가 나를 어장관리하는구나 라는 거를 금방 느낄 수 있지 않나. 말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고 너무 하찮은 수준의 어떤 알이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알려준다는 식으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풀어내는 방식이 그렇지만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 하찮은 수준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레벨 1이, 뭐, 병아리 하나 잡고, 병아리 하나 잡아보니까, 병아리는 이렇게 때리니까 잘 죽더라 하는, 뭐, 소소한, 그런 일기 같은 걸 할까요?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귀엽진 않지만, 귀엽게 봐주시고요.